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위축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기업들이 작년에 세웠던 사업 전략 방향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 시장에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스에서는 금융, 소비재와 헬스케어, 제조와 IT 분야 이 세 분야에 걸쳐서 각 산업별 코로나 속에서의 채용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커리어케어의 금융 분야 전문 컨설턴트 분들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의 장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채용 시장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금융 시장에서의 실감나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좀 윤 전무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언택트나 디지털 혁신이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금융 동종업계 경쟁뿐만 아니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과 금융산업과의 채용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변화 추세에 있습니다. 좀 전에 윤 전무님 말씀에 동의를 좀 하는 건데 가장 큰 화두는 영어로 이제 언택트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비대면이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6개월 코로나를 겪으면서 채용의 방식 그리고 업무하는 형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는데 고객을 만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언택트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지금 언택트에 관련돼서 결국 언택트는 디지털화되는 걸로 가속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신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채용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가장 위축되는 분야는 금융 쪽에서 어느 분야일까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올 2분기의 고용 실적이 80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업군으로 보자고 하면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 수요가 크게 더 줄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의 비중이 큰 기업의 채용도 많이 격감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직무로 보자라고 하면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찾는 포지션이나 그 다음에 해외 투자와 관련된 채용의 포지션들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언택트 상황 속에서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투자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쪽에 투자가 줄어드는 기업 금융이라든가 해외 쪽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쪽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권회사들 기업 금융 분야가 좀 많이 줄었고요. 최근 어떤 대형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업금융 분야에서 한 20% 정도 인원을 좀 축소한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금융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들에 대한 채용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비즈니스 모델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했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채용 수요는 디지털 플랫폼을 생성하고 또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력들을 많이 찾는 포지션이 열린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점에 있는 O2O 기업들에서도 채용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두 분께서 언급하셨던 게 언택트 얘기였거든요. 금융 쪽에서의 언택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비대면인데 제가 딱 얼핏 생각하면 은행이다, 뭐 증권이나 이런 데에서 대면 서비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리테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리테일 비즈니스가 굉장히 위축이 될 것 같고 사람 뽑지 않을 것 같고 리테일 샵들도 다 이렇게 지점들도 문을 닫고 이러면 완전히 축소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때요? 웰스 매니지먼트 분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어떤 그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많이 흐르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웰스 매니지먼트 쪽은 조금 이제 실력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더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신문에 이제 보셨는지 모르는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투자자들 숫자도 늘고요. 신규 시장 참여자들도 숫자가 좀 늘어서 좀 아이러니하게 웰스 매니지먼트 쪽은 올해 상반기는 예상 밖에 사실은 좀 좋은 실적이 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금 더 자산 관리를 잘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실력이 재편되는 그런 또 상반기였기도 합니다. 증권사의 경우에 리테일 점포 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이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올해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면서 반면 그 사업의 상황은 증권사 리테일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증권사 IB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소외당하던 리테일 시장이 굉장히 수익이 올해 좋아서요. 예. 채용을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점포수가 줄어서 그러나 그 사업의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올해는 아마 IB와 그 성과급 수요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 않죠. 한 10년 동안 그런 케이스가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금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이 IT 인력들이 현재 그 금융 변화 이 상황 속에서 이 충분히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인력 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서 공급 시장은 사실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금방 전문 인력이 만들어지거나 그 유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자 하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카드사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인공지능이나 또 빅데이터, 그다음에 오픈 API 전문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카드, 은행, 증권 다 찾지 않아요, 요즘? 맞습니다. 그쵸? 골고루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금융산업에서 채용 포지션이 열리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 사업을 하는 일명 이제 핀테크 기업들인데 이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채용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은행이나 증권이 아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하는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기업으로 볼 거냐 금융사로 이제 점점 바뀔 거냐 하는 그런 지금 추세고요.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은행이냐 증권이냐 인터넷 기업이냐 어디냐라고 좀 정체성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요새 광고를 하는데 손안에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은행인데 네. 결국에는 핸드폰 안에 은행이 다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모든 은행이 내 그렇죠. 손안에 있다라는 그렇죠. 개념들. 결국 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인력들이 금융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시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현재 채용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핀테크 사업이 대세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그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연봉을 굉장히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대세기 때문에 거기에 경력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무래도 뭐 증권회사나 은행 쪽에서 메이저 직군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금 그 페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봉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수학, 통계, 뭐 산업공학 뭐 이런 쪽에 있는 전공자들의 핀테크 인력들의 연봉이 무지하게 지금 뛰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 이 시장을 약간은 좀 흔들어 놓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다음으로 저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이 M&A 시장인데 사실상 그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던 그 M&A 시장이 사실상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나마 PEF는 좀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에 글로벌 M&A 시장 규모가 28%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 감소했어요. 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모펀드사들은 펀드를 조성하고 한 개의 기업 인수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M&A나 투자 시장의 양면성에 대한 부분인데 좋은 한계 기업들, 한계 기업이 좋은이라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좋은 뭐 펀드멘탈은 좋은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문제가 있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 좀 쏟아져 나오는 많은 사실은 투자의 기회긴 하지만 조금 멈칫하면서 사실은 한 분기, 두 분기를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자체적으로 투자 건수라든가 어떤 그 투자 금액 자체가 조금 위축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M&A 쪽이나 투자는 결국 사람들이 만나서 뭐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연기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반기에 비해서 이제 하반기 쪽으로는 조금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많이 활발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국내 PE 쪽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의 사람들을 PF 시장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주니어, 시니어들 그 심사역들 많이 찾고 있고 그다음에 PE들이 투자하는 이제 PE 투자 회사들 바이아웃 하는 회사들의 임원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CEO나 뭐 CFO C-레vel, 주로 이런 포지션들은 임원급들 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의 채용 시장, 금융 쪽에서의 채용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부 기업들에서 그 디지털 혁신에 관해서 약간 머뭇머뭇하던 기업들도 이제는 성숙도를 체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언택트나 비대면 채널로의 이행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디지털 인재들은 앞으로도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디지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쪽 분야에 있는 인력들의 몸값이 더 올라가겠는데요. 사실 조금 주춤하긴 했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화두인 비대면 쪽으로 강화를 하는 증권, 뭐 보험, 은행 가릴 것 없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영업을 하게 되면 이게 금융회사인지 인터넷 회사인지를 구별을 못했을 정도로 조금 혼조세가 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쪽 시장의 채용 수요도 여전히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근무 환경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뭐 기업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코로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 전 맥켄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시아 기업들의 막대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하면 제약, 소비재, 부동산, 은행, 에너지와 소재 분야 이 5개 분야에 대한 성장의 기회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현재 채용 시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